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한국어 박쌤입니다. 자, 오늘은요, 사회통합 프로그램 영주형 종합평가 연습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1번. 자, 1번에서 4번은요, 다음 빈칸에 가장 알맞은 것을 고르십시오. 자, 1번과 2번 문제는요, 어휘를 고르는 물입니다. 어휘. 자, 보겠습니다. 1번, 민수와 지원은 원래 같은 회사의 직장 땡땡이었다. 두 사람은 1년간 연애를 하다가 부부가 되었다. 자, 같은 회사에 다니다. 직장을 같이 다니다 라는 뜻이에요. 그럼 1번 고부. 고부는 뭘까요?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관계를 우리는 고부 관계, 고부라고 합니다. 자, 상사. 상사는 나보다 직급이 좀 높은 사람을 상사라고 하고요. 동료. 같이 일하는 사람. 자, 선배는 보통 학교의 학급, 본인이 학년이 조금 높은 사람, 나보다 나이가 더 많은 사람 선배. 자, 그럼 선배의 반대는 후배가 되겠죠. 동생. 자, 학교를 기준으로 봅니다. 그럼 여기에서 자, 민수와 지원은 어때죠? 원래 같은 회사에 다녔다라고 됐어요. 그럼 나보다 상사와 결혼했을까요? 둘이 같이 일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두 사람의 관계는 동료라고 합니다. 동료. 자, 2번 보겠습니다. 2번 일은 여러 나라 언어로 땡땡땡 책이 많이 있어요. 자, 여기 힌트라는 건 여러 나라의 언어를 어떻게 할 건지 보겠습니다. 자, 입장하다는 것은 입장하십시오. 어디에 들어가다라는 겁니다. 자, 놀이공원에 입장하다. 그 다음에 공연을 보러 안으로 입장하다. 이런 뜻입니다. 환불, 돈으로 바꾸다 이런 뜻이죠. 번역하다. 번역하는 거 우리 있죠. 우리가 번역기 한국말에서 뭐 베트남 말로 바꾸거나 그쵸? 영어에서 한국어로 바꾸거나 이렇게 나라와 나라의 사이의 언어를 바꾸는 것을 번역이라고 합니다. 자, 도와주다. 도와주다. 다른 사람을 뭐 어떻게 해주다. 같은 일을 뭐 도와주다. 같이 해주다. 이런 뜻이겠네요. 자, 그럼 여러 나라 언어로 어떻게 할까요? 그렇겠지요. 네, 번역하다. 자, 우리가 글로 하는 것은 번역이라는 말을 쓰고요. 말로 하면 이거는 통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나는 말로도 하고 글로도 하고 싶다. 그러면 우리가 통번역을 한다. 두 가지를 다 해야 됩니다. 자, 글로 나타난다. 그래서 책이 많이 있어요. 번역하다. 글로 바꾸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 나라의 언어를 글로 바꾸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래서 정답 몇 번이죠? 네, 3번입니다. 자, 다음 3번. 자는 동안 모기한테 팔을 땡땡땡 너무 가려워요. 자, 우리가 가렵다. 여기 간질간질 가렵다. 그죠? 자, 그러면 누가 주어가 없습니다. 내가 모기한테 어떻게다? 이 표현이에요. 자, 물려서 물리다. 물다. 쫓기다. 쫓다. 자, 그럼 내가 하는 행동. 내가 하는 행동을 우리가 보통 동사라고 하는데요. 우리가 자, 내가
모기를 물면 이거야. 물다, 내가 쫓다, 따라가다 이런 뜻이에요. 하지만 주어가 내가 아니야. 다른 영향에서 봤다. 그래서 우리가 가운데에 여기 들어가죠. 이히리기가 들어갔죠. 그래서 내가 물다가 아니라 모기한테 내가 거꾸로 물리다가 됩니다. 물리다. 자, 그럼 정답은 네, 1번입니다. 자, 4번 보겠습니다. 10도가 넘는 땡땡땡 때문에 감기 환자가 갑자기 많아졌다고 한다. 자, 10도가 넘는 습도. 자, 습도라는 말은요. 물기가 많다 이런 뜻이에요. 자, 습도가 높다면 비가 많이 왔을 때 혹은 욕실을 껴는 습기가 많다. 뭐 습기라고도 합니다. 물기. 그럼 습도, 습한 온도. 호는 비가 많이 오다 이런 뜻이죠. 한파, 한파는 아주 춥다 이런 뜻입니다. 한기를 느끼다 춥다. 일교차, 일, 하루. 하루에 온도가 차이가 나다. 이걸 일교차라고 합니다. 자, 우리가 감기에 지금 걸리죠. 환자가 갑자기 많아졌다는 것은 추웠다 더웠다 추웠다 더웠다. 그래서 하루에 아침에는 춥고 낮에는 덥고 밤에는 다시 추우면 감기가 걸린다. 이처럼 하루 사이의 온도의 차이가 크면 감기에 걸린다. 그래서 하루 동안 10도가 넘는 하루의 온도 차이, 일교차 때문에 감기 환자가 갑자기 많아졌다고 한다. 자, 좀 어휘 어려운 것들 많습니다. 쉬운 어휘로 풀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5번 보겠습니다. 다음 문법 문제네요. 다음 빈칸에 가장 알맞은 것을 고르십시오. 자, 한국 친구들이 처음 만나면 어떤 질문을 자주 해요? 한국어를 얼마나 땡땡땡땡. 자, 이번 시간은 무엇을 설명하면 우리가 간접 표현에 대해서 여러 번 설명했습니다. 간접 표현이라는 것은 내가 직접 말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통해서 들은 이야기를 전할 때 쓰는 것을 간접 표현이라고 한다. 자, 그런데 네 가지가 모두 간접 표현이요. 내가 말한 거 아니고 들어서 전해주는 건데 이것도 어떻죠? 문장의 종류에 따라 달라진다라고 했어요. 그죠? 그래서 평서문의 경우 뭐뭐다고 하다. 의문문의 경우 냐고 하다. 자, 청유문의 경우 뭐뭐 자고 하다. 그 다음에 명령문의 경우 공부해라, 청소해라고 하다. 자, 요 표현을 보고요. 우리가 여기 다, 냐, 자, 라 요걸 보고 평서문인지 의문문인지 청유문인지 명령문인지 구별할 수 있다. 자, 그럼 볼게요. 자, 공부하자고 해요. 하자고 해요. 여기 있죠. 청유문. 공부했냐? 했니? 했냐고 해요. 물어봤으니까 의문문. 공부한다고 해요. 다고 해요. 여기 바로 옆에 있네요. 평서문. 공부하라고 해요. 명령문. 자, 그러면 간접 표현이 나와 있는데요. 뭐가 들어갈지. 자, 질문이라는 게 있어요. 질문은 뭘까요? 물어보다예요. 자, 물어보면 어떤 거? 자, 물어보면 의문문의 간접 표현을 찾으면 됩니다. 자,
의문문의 간접 표현 몇 번이죠? 그렇죠. 공부했니? 한국어를 얼마나 공부했니? 라고 물었습니다. 이거예요. 그래서 한국어를 얼마나 공부했냐고 해요. 네. 무슨 질문을 자주 해요? 해요. 자, 시점 맞췄습니다. 정답은 1번입니다. 6번 보겠습니다. 와, 사진이 정말 잘 나왔네요. 최신 스마트폰으로 찍다가 들어가는데요. 찍다는 다 있습니다. 자, 대답하는 겁니다. 찍나요? 자, 찍나요는 물어볼 때 쓰는 의문의 문장이라 안 되고요. 찍을만 해요. 이거는 아주 좋지는 않지만 괜찮다. 이런 느낌이라 했어요. 첫 번째는 아니고 두 번째라고 했고요. 찍을게요. 할게요. 갈게요. 어떤 약속을 나타낼 때 쓰고요. 찍었잖아요. 잖아요. 아는 사실을 다시 확인할 때 쓰는 표현입니다. 자, 제가 우리 친구들한테 매번 물어봐요. 베트남 사람이에요? 아, 선생님, 저 베트남 사람이잖아요. 알잖아요. 아는 사실을 다시 확인할 때. 자, 사진이 정말 잘 나왔는데 최신. 자, 최신이라는 건 뭐예요? 요즘, 최근에 나온 스마트폰이기 때문에 당연하다. 아는 사실을 다시 확인할 때 쓰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찍었잖아요. 이 표현이 좋습니다. 자, 다음 7번. 자, 7번도 어휘 문제네요. 자, 읽겠습니다. 영수 씨가 요즘 기분이 안 좋아 보여요. 안 좋아 보인다. 무슨 일이 있어요? 아마. 자, 아마는 잘 모르지만 추측을 나타냅니다. 여자친구와 어떤 것 같아요? 기분이 안 좋아진 이유. 자, 여자친구와 떨어진 것 같아요. 떨어지다는 것은 위에서 아래로 떨어지고요. 헤어진, 사귀는, 만나는. 자, 안 좋다고 했으니까 사귀고 만나는 건 아니고 떨어진, 헤어진. 자, 어떤 게 맞을까요? 그렇죠. 여자친구가 아래로 떨어진 건 아니고 이렇게 멀어지다. 이 멀어지다라는 표현은 헤어지다. 그래서 어휘가 헤어진 것 같아요. 표현이 맞겠습니다. 자, 다음 8번 보겠습니다. 지난주 수업에 왜 안 왔어요? 자, 이유를 말해야 되겠죠. 갑자기 출장을 가게 돼서 자, 못 갔어요. 그죠? 빠질 뻔 했어요. 그러면 안 빠졌어요. 이 뜻이죠. 빠질지 몰랐어요. 자, 뭐뭐일지 알다 모르다. 갑자기 출장을 가게 돼서 빠질지 몰랐어요. 어떠한 사실을 아는 게 아니죠. 자, 빠진 척 했어요. 거짓 행동을 나타낸다. 빠진 척 했어요. 이것도 안 빠졌어요. 자, 빠질 수밖에 없었어요. 뭐뭘 수밖에 없다. 다른 방법이 없다. 왜? 수업을 오려고 했는데 갑자기 출장을 가게 돼서. 자, 회사에서 출장을 가는데 출장 다녀오세요. 나 아니에요. 한국어 공부하러 가야 돼요. 될까요? 안 되겠죠. 다른 방법이 없다. 그래서 빠질 수밖에 없었어요. 표현이 맞습니다. 자, 다음 9번 보겠습니다. 요즘 밥을 많이 땡땡땡 운동을 안 하니까 자꾸 살이 쪄요. 밥을 많이 먹어요. 그죠? 먹고 운동을 안 하니까 살이 자꾸 쪄요. 자, 먹고가 들어가는데 여기는 먹고가 없어요. 그쵸? 그 먹고와 가장 가까운 문법, 비슷한 문법을 찾으면 되겠죠.
요즘 밥을 많이 먹어요. 밥도 많이 먹고 운동도 안 하고 두 가지죠. 그래서 어떤 뜻이다? 추가. one 플러스 one. 그래서 요즘 밥을 많이 먹는 데다가 운동도 안 하니까 자꾸 살이 쪄요. 자, 그러면 먹는 데다가 혹은 뭐가 있을까요? 뿐만 아니라인데 먹을 뿐만 아니라 되겠죠. 뿐만 아니라가 들어가도 좋습니다. 자, 먹다가 이 다가라는 것은 어떤 동사, 어떠한 행동을 하다가 멈춤, 스톱, 다른 행동이라고 했죠. 뭐뭐일수록 점점 더해가다 심해지다 이런 뜻이죠. 먹어가지고 먹어서 이런 뜻입니다. 자, 10번 보겠습니다. 시의원 선거 공약 중에 외국인 관련 공약도 있다면서요. 저도 봤어요. 그 땡땡땡 우리가 바라던 거예요. 자, 우리가 바라던 것은 바로 그거 이런 뜻이겠죠. 공약이더라도 자, 더라도 뒤에는 뭐가 나온다? 앞에과 상관이었기 때문에 대부분이 상반된 뜻, 반대의 뜻이 납니다. 그 공약이더라도 우리가 바라지 않는다 이렇게 들어야 돼요. 안 되죠? 공약인 데다가 뭐뭐는 데다가는 뒤에 추가기 때문에 하나 더가 있어야 돼요. 공약인 데다가 뭐뭐다 하나 더 써야 돼요. 그렇죠? 그 다음에 공약뿐만 아니라 요것도 지금 2번과 3번이 같은 거네요. 하나 더 써야 됩니다. 자, 공약이야말로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 자, 공약이야말로 우리가 바라는 것이다. 자, 정답은 4번입니다. 자, 11번과 12번은요. 제시된 표현을 한 문장으로 만든 것 중 가장 알맞은 것을 고르십시오. 자, 두 문장을 한 문장으로 여기 연결 어미를 지금 찾는 문제입니다. 단추가 떨어지다 교환하다. 그쵸? 단추가 떨어져서 교환했다. 어서 원인과 결과의 뜻을 나온 걸 찾으면 되죠. 우리는 어디를 볼까요? 여기와 요 뒤에를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단추가 떨어질 때 그때 시간을 교환해야겠어요. 그죠? 단추가 안 떨어질 때, 떨어질 때 그 순간을 나타내죠. 시간을 나타내는 말인데, 자, 안 되죠. 단추가 떨어졌는데 교환하기로 했어요. 뭐뭐기로 약속하다, 결정하다. 단추가 떨어져 가지고 교환하고 싶어요. 자, 그래서 어서처럼 원인과 결과가 나오네요. 자, 단추가 떨어지는 바람에 교환하고 싶어요. 자, 뭐뭐는 바람에 이거는 약간 부정적인 뜻이기 때문에 뒤에는 반드시 부정적인 어휘가 옵니다. 떨어지는 바람에 안 했어요, 못 했어요, 힘들었어요처럼 부정적인 어휘가 와야 된다. 자, 그래서 정답은 3번입니다. 자, 12번은요. 세 문장을 한 문장으로 바꾸는 겁니다. 너무 피곤해서 집에 돌아가다 바로 잠들다. 그래서 우리는 자, 어디를 봐야 될까요? 여기를 보고요. 자, 여기. 요 부분을 보면 될 것 같아요. 다른 건 조금 다르긴 하지만 우리가 너무 피곤하고 집에 들어가서 바로 피곤하고 힘들어서 집에 들어가서 연결 안 되죠. 너무 피곤해서 집에 들어가자마자 바로 잠이 들었어요. 그죠?
피곤해서 그래서 들어가자마자 바로 곧 어떤 행동을 하다. 정답은 네, 벌써 답 나왔네요. 너무 피곤해서 집에 들어가자마자 바로 잠이 들었어요. 2번입니다. 자, 이렇게 이제 13번부터는 읽기 문제가 나오네요. 자, 읽기 문제는 우리가 내용을 정확하게 모르더라도 문제를 풀 수 있다. 앞뒤를 보고 자, 문제를 추측할 수 있습니다. 자, 읽겠습니다. 자, 다음 빈칸에 가장 알맞은 것을 고르십시오. 춘곤증은 봄철에 몸에 특별한 병이 없는데도 온몸이 나른하고 졸음이 오거나 쉽게 피로를 느끼는 상태를 말한다. 흔히 봄을 탄다는 말로 표현되는 춘곤증은 의학적으로 질병이 아니며 보통 1에서 3주가 지나면 없어진다. 평소 규칙적이고 적당한 운동으로 춘곤증을 예방할 수 있다. 운동은 한 번에 많이 하지 말고 땡땡땡 2, 3분 간격으로 스트레칭을 하여 근육의 긴장을 풀어주는 것도 효과적이다. 대체로 봄철에는 평소보다 비타민이 3배에서 5배 더 필요하다. 비타민 B와 C가 많이 포함된 채소와 과일을 많이 먹는 것도 좋다. 또한 잠을 충분히 자는 것도 좋다. 자, 여기 있죠. 운동에 대해서 앞뒤 문장을 보라 해서 운동은 한 번에 많이 하지 말래요. 그럼 반대죠. 그러면 조금씩 자주 한다. 이거 해야겠네요. 여기 있네요. 한꺼번에 많이 하지 말고니까 반대로 해야겠네요. 조금씩 자주 하는 것이 좋다. 이처럼 어휘의 뜻을 찾는 것이 아니라 앞뒤 문장에서 힌트를 찾을 수 있어야 됩니다. 자, 14번도 보겠습니다. 자, 대화에서 빈칸에 들어갈 가장 알맞은 것을 고르십시오. 아이가 놀러 가자고 해서 그러는데 혹시 동네에 아이가 놀만한 곳이 있나요? 물었어요. 백오동 앞에 놀이터가 있어요. 그리고 아이가 자전거 타는 것을 좋아하면 산책로에 가는 것도 좋아요. 그 다음에 무슨 말인지 모르겠네요. 그렇군요. 정말 감사합니다. 여쭤보길 잘했네요. 자, 일단 놀이터를 물어봤는데 놀이터 있다고 설명해 주고요. 아이가 자전거를 타는 것을 좋아하면 산책로로 가는 것이 좋다. 그 요 뒤에는 요거에 대한 설명이 나오겠죠. 그렇죠? 그래서 어떻다? 자, 놀이터와 산책로를 알려주겠죠. 그래서 놀이터에서 산책로 입구가 보일 거예요. 놀이터는 설명해 줬고요. 자, 다음은 놀이터에서 산책로 입구가 보일 거예요. 자, 어렵다고 생각하면 어려운데요. 앞뒤 문장을 보면 쉬울 거예요. 자, 동네에는 놀이터가 많이 있네요. 전혀 다른 대답했습니다. 시장에 가려면 놀이터를 지나가요. 이것도 관계없는 말을 했고요. 아파트 후문으로 나가면 걸어서 공원에 갈 수 있어요. 자, 엉뚱한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잘 모르면 여기 앞뒤 문장을 보세요. 항상 읽기는 제일 중요한 게 전체의 내용 파악도 중요하지만 앞뒤의 내용과 잘 연결이 되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자, 다음 보겠습니다. 자, 15번, 16번. 다음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자, 먼저 읽겠습니다. 한국의 대표적인 명절에는 설날과 추석이 있다. 추석은 음력 8월 15일로 한가위라고도 한다. 추석에는 조상에게 차례를 지낸다. 그 해에 처음으로 얻은 햇곡식과 햇과일을 준비해서 조상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표현하는 것이다.
그리고 추석에는 송편을 빚어서 먹는데 송편을 예쁘게 빚으면 예쁜 아이를 낳는다는 말도 전해지고 있다. 또한 전통적으로 추석 밤에는 보름달을 바라보면서 소원을 빌었다. 그런데 시대가 바뀌면서 현대의 명절 모습은 예전과 많이 달라졌다. 친척이나 아는 사람들을 직접 찾아가는 대신에 명절 인사를 문자 메시지로 보낸다. 그리고 가족들이 함께 여행을 가기도 하고 개인적인 시간을 보내기도 한다. 요즘은 오랜만에 가족이 모인다는 의미와 일상에서 휴식한다는 의미가 더 커지게 되었다. 자, 15번 다음 추석에 대한 설명으로 맞지 않는 것을 고르세요. 자, 지금 추석에 대해서 좀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닌 것 찾겠습니다. 한가위라고도 한다. 한가위. 네, 맞네요. 부모님께 세배를 한다. 자, 이 정도는 다 알고 있죠? 세배는 언제 할까요? 설날에 합니다. 송편을 빚어서 먹는다 있을까요? 송편을 예쁘게 빚으면 있네요. 달을 보며 소원을 빈다. 보름달을 보면서 소원을 빈다. 자, 있습니다. 잘 모르면 본문에 있고요. 2번만 없습니다. 2번은 설날에 하는 겁니다. 부모님께 세배를 한다. 자, 16번 현대의 명절의 모습이 달라진 점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자 현대 여기 있죠. 명절의 모습 여기서 찾겠습니다. 명절 인사는 이메일로 보낸다. 명절 인사는 이메일이 아니라 문자 메시지로 보냅니다. 개인적으로 보낼 시간이 부족하다. 있을까요? 개인적인 시간을 보내기도 한다. 보냅니다. 가족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기도 한다. 가족들과 함께 여행을 가서 보낸다. 시간을 보낸다. 맞네요. 친척이나 아는 사람들을 직접 찾아간다. 자, 친척이나 아는 사람들 직접 찾아가는 대신에 이거 아니고 문자 보낸다. 그러면 이렇게. 자, 그럼 정답 나왔죠? 정답 몇 번이에요? 네, 3번입니다. 자, 이렇게 읽기 문제는요. 밑줄을 그어가면서 하나씩 확인하는 연습을 하면 혹시 모르는 어휘가 있더라도 별 어려움 없이 정답을 맞출 수 있습니다. 다음. 자, 이제까지는요. 어휘, 문법 읽기를 했는데요. 자, 17번부터 36번까지는요. 한국 사회 이해의 책에 나오는 문제로 구성된다 라고 말했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한국의 상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한글은 1392년 조선의 세종대왕이 만들었다. 사실 너무 어렵습니다. 그렇죠? 1392년에는 조선을 건국했어요. 조금 어렵습니다. 누가? 이성계가. 틀렸고요. 무궁화는 한 번 피었다가 지는 꽃이라는 뜻을 담고 있다. 아니죠. 피었다가 지고 피었다가 한 번이 아니고 여러 번. 틀렸습니다. 태극기의 건곤감리는 각각 하늘, 땅, 물, 불을 의미한다. 자, 가장자리에 사괴가 있다 그랬죠. 사괴, 검은색 사괴는 건곤감리. 네, 맞습니다. 한글의 자음은 기역, 니은, 디귿, 리을 이걸 자음이라고 하죠. 혀, 목, 입술의 발음 기관의 모양을 본떠 만들었다. 네, 맞습니다. 자, 이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음은 발음 기관의 모양을 본떠 만들었고요. 여기 없지만 모음은 하늘, 땅, 사람
모양을 본떠 만들었다. 그래서 하늘 동그랗고요. 땅, 사람. 요걸 본떠 만들었다. 요거 정도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면 정답은 디귿과 리을 4번입니다. 18번 한국의 회식 문화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자, 회식 문화 맞는 것만 찾겠습니다. 근무를 마치기 전에 회사 직원들끼리 회식을 한다. 자, 마치기 전에 일해야 되겠죠. 마친 후에 회사 직원들끼리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기 위해서 하는 경우가 많다. 네, 맞고요. 회식을 하더라도 영화나 공연, 스포츠 등을 즐기는 방식이 줄어들고 있다. 지금은 늘어나고 있습니다. 개인의 의사를 존중하는 문화가 확산되면서 회식의 빈도가 줄어드는 경향이 있다. 네, 맞고요. 자, 그러면 니은과 리을 정답은 네, 4번입니다. 자, 19번 보겠습니다. 헌법. 자, 헌법은 대한민국의 최고의 법이라고 하죠. 그걸 헌법이라고 합니다. 헌법에 담긴 내용에 대한 설명으로 맞지 않는 것은. 자, 대한민국이 민주주의의 기반으로 한 공화국이다. 맞네요. 한국 국민의 기본적인 권리와 의무 등을 담고 있다. 맞고요. 한국에서는 특정 개인이나 정치인이 주권을 가지고 있다. 자, 누가 주인이다? 나. 자,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특정한 개인이 아니고요. 모든 국민입니다. 틀렸고요. 국민의 뜻에 따라 민주 정치를 하고자 한다는 점에서 분명히 한다. 네, 맞습니다. 자, 그래서 틀린 것은 자, 헌법은 민주주의는요. 특정 개인이나 정치인이 주권을 가지면 이건 공산주의가 됩니다. 자, 20번 한국에 있는 외국인의 권리로 맞는 것을 고르세요. 범죄로부터 생명이나 재산을 보호받을 수 없다. 보호받을 수 있다. 보호받을 수 없으면 우리가 한국에서 살 수가 없겠죠. 자, 한국인과 동일한 정치적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다. 동일하진 않습니다. 그죠? 국적을 취득한 후에 받는 것과 똑같은 정치적 권리. 자, 이게 뭐냐면 외국인은 투표를 할 때 영주권이 있거나 그러면 어때죠? 지역 단체장까지 투표를 할 수 있습니다. 동일하지는 않습니다. 다음 3번. 한국에서 외국인은 생명이나 재산 등을 위협받을 수 있다. 자, 위협받으면 안 되죠. 받지 않는다. 임금이나 노동 조건 등에서도 부당한 이유로 차별을 받아서는 안 된다. 자, 이게 맞습니다. 자, 외국인에 대한 처우 기본법이라는 걸 만들어서 한국에 있는 외국인도 어떠한 특정한 권리를 부여할 수 있던 제도가 있다라는 겁니다. 다음 21번. 다음 국회에서 하는 일이 아닌 것은. 자, 국회는 뭐죠? 입법부라고 합니다. 입법부는 법을 만들다. 어려운 말로 법 제정. 법을 만들고 어떻죠? 법을 고치거나 수정하는 일을 합니다. 나라의 살림에 필요한 예산을 확정하는 일을 한다. 자, 예산 확정. 네, 맞습니다. 국민에게 필요한 정책을 직접 집행하면서 나라의 살림을 한다. 이것은 행정부입니다. 그래서 행정부의 최고 지도자는 대통령이라 대통령이 바뀌면 우리는 정부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래서 문재인 정부, 윤석열 정부, 대통령의 이름을 붙여서 한다. 왜? 행정부에서 가장 높은 최고 지도자이기 때문입니다. 집행은 어디다? 행정부. 자, 그럼 벌써 틀린 게 나왔네요.
정부가 법에 따라 일을 잘하고 있는지 확인하기에 국정감사를 실시한다. 맞습니다. 국민의 대표가 모여 중요한 일을 논의하고 법을 만들거나 고치는 일을 한다. 네, 맞습니다. 자, 입법부는요, 법 제정, 행정부는 법 집행, 또 하나 있죠. 사법부는 뭘까요? 법을 해석하고 적용한다. 자, 입법부는 제정, 만든다는 뜻이고요. 사법부는 해석해서 벌을 줄 때 적용하다. 그 다음에 행정부는 일을 하다, 집행하다. 요거 반드시 세 개 중에 하나는 반드시 납니다. 항상 납니다.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에 하는 일 반드시 알아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정답 2번입니다. 다음 22번 고조선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한국인이 세운 첫 번째 국가가 고조선이다. 네, 맞습니다. 벌써 나왔네요. 고조선을 건국한 사람은 왕건이다. 자, 왕건은요, 고려를 건국했고요. 고조선을 건국한 사람 단군. 그래서 우리는 단군, 왕, 이름 비슷하네, 검. 자, 왕검이라는 단어는 왕이란 뜻이고요. 단군이에요. 네, 단군. 고조선의 건국 이야기가 삼국사기에 기록되어 있다. 좀 어렵네요. 삼국사기 아니고 삼국유사에 기록되어 있다. 고조선의 사회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7조법을 만든 게 아니고 8조법. 자, 조금 어렵습니다. 대신 고조선에 대한 지금 이거는 알 수 있죠. 한국인이 세운 첫 번째 최초의 국가 이름은 고조선이다. 그래서 2번, 3번, 4번을 몰라도 우린 정답을 찾을 수가 있다. 자, 다음 23번 보겠습니다. 보기에서 제시된 용어를 통해 설명할 수 있는 지역으로 적절한 것은 어느 지역인가 볼게요. 1993년 세계과학 엑스포가 개최되었다. 매년 10월 대전 사이언스 페스티벌이 열리기도 한다. 조선시대부터 지금까지 교통의 중심지 역할을 했다. 자, 세 개 중에 하나만 알면 돼요. 우리가 이거 알죠? 대전. 자, 대전을 포함하고 있는 지역. 어느 지역이죠? 그렇죠. 충청 지역. 충청남도의 대전, 거기 엑스포 지금 다 나오고 있습니다. 충청 지역 안에 있는. 자, 그래서 대전. 세 가지를 다 모르면 자, 이렇게 힌트를 세 개 중에 하나만 알아도 정답을 찾을 수가 있다. 자, 24번 보겠습니다. 이번 보기의 내용에 해당하는 지역에 대한 설명으로 맞지 않는 것. 자, 어느 지역인지 보겠습니다. 보기 경상 지역에 속한다. 한국에서 두 번째로 큰 도시고 제1의 무역항이다. 첫 번째로 큰 도시는 서울. 자, 그럼 두 번째로 큰 도시 어디죠? 맞아요. 무역항 부산입니다. 근데 부산을 고르면 좋은데 부산에 대한 설명으로 맞지 않는 것을 찾아야 되겠네요. 바다와 접해 있어서 수입과 수출이 유리하다. 바다 옆에 있어요. 네, 맞습니다. 유명한 산을 개발하여 축산업이 발달됐다. 자, 축산업. 자, 축산업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죠? 소나 돼지 기르는 거죠. 유명한 산을 개발해서 축산업, 가축을 기른다, 소를 기르거나 양, 그다음에 염소 이런 거 기른다. 여기는 해당사항 없습니다. 매년 10월에 아시아 최대 영화제가 열린다. 부산 영화제 있죠. 해운대, 광안리 등과 같은 유명한 해수욕장이 있다. 네, 맞고요. 자, 정확하게 모르면 다 맞고, 자, 2번은 자, 틀렸습니다. 자, 관광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25번. 다음 보기에 밑줄 친 이 사람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이 사람 누굴까요? 이 사람은 거란의 침입에 싸우지 않고 외교로 전쟁을 막아냈다. 이 사람은 오히려 압록강 동쪽의 땅까지 차지할 수 있었다.
그래서 자, 전쟁을 하지 않고 어떻죠? 강동 6주라는 여긴 안 나왔지만 강동 6개 주를 차지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전쟁에 싸우지도 않고 땅까지 받았어요. 자, 이 사람 누구라고 그랬죠? 그렇죠. 서희. 이름은 여자 같지만 여자 아닙니다. 장군 이름인데요. 이 사람은 외교로서 대화를 통해서 전쟁도 막고 강동육지란 땅도 넘겨받을 수 있었다. 자, 아까 왕건 누구라 그랬죠? 고려를 건국한 사람. 자, 이순신은 누구죠? 임진왜란 때 일본의 침입을 막았던 사람. 우리가 100원짜리 동전에 있는 사람입니다. 또 뭐 거북선 만들었다. 이 정도는 알고 있죠? 자, 을지문덕. 자, 고구려의 장군입니다. 그래서 수나라 군대를 물리쳤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역사 부분은 우리 친구들이 조금 어려울 수 있습니다. 수업 시간에 꼼꼼히 잘 들은 친구들은 이해할 수 있지만 다른 나라 역사를 자세히 공부한다는 건 쉽지는 않습니다. 자, 다음 보겠습니다. 26번 보기의 내용에 공통적으로 해당되는 것은 음력 8월 15일 송편 달맞이 성묘. 자, 앞에 읽기서 한번 한 적 있습니다. 음력 8월 15일 뭐죠? 추석에 대한 설명인데 추석을 찾는 게 아니네요. 또 오곡밥과 나물을 먹었다. 5가지 곡식의 밥과 나물. 이건 언제죠? 정월 대보름 행사입니다. 더위를 파는 풍습이 있었다. 정월 대보름. 집안에 어른께 세배를 올렸다. 설날. 핵곡식과 핵과일로 차례를 지낸다. 추석. 자, 이렇게 찾아서 정답은 네, 4번입니다. 자, 27번 보기에 가, 나에 들어갈 용어로 적절한 것은 1592년 일본이 조선을 침략하는 사건. 자, 방금 전에 제가 설명한 것 같은데요. 누구? 땡땡. 이순신 등 조선의 수군이 일본군의 공격을 잘 막아냈고, 자, 방금 전에 얘기했어요. 전쟁. 이순신 하면 뭐다? 자, 임진왜란이라고 했습니다. 백성들은 무엇을 조직하여 일본군에 맞섰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일본군으로부터 나라를 지켰다. 자, 백성들은 일반 우리가 지금 말한 국민들은 뭘 했을까요? 육군. 자, 우리가 지금 육군, 공군, 해군이 있는데요. 스스로 뭐예요? 병사를 만들어서 했다. 이거 의병이란 단어 씁니다. 좀 어렵긴 하지만 백성들 스스로가 그냥 뭐 이때는 뭐죠? 그냥 호미 뭐 곡괭이 들고 가서 직접 싸워서 맞섰다. 군인은 아니었습니다. 스스로 만든 뭐 병사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그래서 의로운 병사 이런 뜻에 있습니다. 그래서 임진왜란과 의병. 자, 어려운 어휘이긴 하지만 자, 요 정도는 조금 알아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보기에서 빈칸에 들어갈 고등교육기관. 자, 우리가 고등교육기관이라는 건 고등학교 아닙니다. 어떻게죠? 대학교하고 대학원을 고등교육이라고 한다. 가는 초등학교 교원을 양성할 목적으로 설립된 4년제 제국교육이다. 초등학교 교원, 초등학교 선생님 만드는 뭐 양성하는 학교 어땠죠? 뭐죠? 교원, 교육을 목적으로 합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2, 3년제이며 제빵, 간호, 기술 등과 같은 직업과 관련된 전문 기술을 가르치는 전문 직업인의 형식이다. 이거 다 이름에서 이렇게 힌트를 받으면 좋을 것 같아요. 초등학교 교원, 교육, 전문 대학교. 자,
문장에서 이렇게 힌트를 얻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29번. 다음 보기의 내용을 통해 공통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세종대왕 때 만들었다. 농사에 도움을 주게 만들었다. 빗물을 받아 강수량을 측정하는 기구이다. 자, 세종대왕 때 만들었던 많은 것들 중에 비 온 양을 측정하는 기구를 뭐라고 한다고죠? 자, 우리가 우산 할 때 우 나오죠? 비 온다는 얘기예요. 측우기를 만들었다. 이렇게 통을 만들어서 이렇게 눈금이 있습니다. 그래서 비가 온 양을 재서 기록했다. 농사에 해마다 언제 비가 많이 오는지를 알아보는 이런 뭐 과학적인 기술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측정하는 기구이다. 거중기. 자, 거중기 들어봤죠? 자, 수원 화성을 지을 때 건축 기간이 줄어들었다. 누가 했죠? 거중기는 이거 여기 나오나요? 장영실이라는 사람. 죄송합니다. 여기가 지금 장영실 그 수원 화성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자, 혼천이 하늘의 천체를 측정하는 거라는데 천천히 앙부일구 이거는 우리가 해시계라고 하고요. 자, 그 다음에 물시계는 자경루라는 것은 물시계다. 거중기 수원화성. 자, 이름 생각이 났네요. 정약용. 이건 참 몰라도 되지만 자, 거중기라는 건 수원 화성을 지을 때 도르를 이용해서 좀 무거운 걸 빨리 해서 수원 화성을 빨리 지었다. 측우기 이거는 세종대왕 때 만들었는데 여기는 없지만 이제 장영실이라는 사람이 만들었다. 이런 건 좀 몰라도 됩니다만 그래도 설명하는 중에 있습니다. 자, 다음 보겠습니다. 30번. 빈칸에 들어갈 가장 알맞은 것은 어떤 어휘가 들어갈까요? 2000년대 전후 한국의 영화, 드라마가 아시아 여러 나라로 수출되면서 한국의 대중문화와 연예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게 되었다. 이렇게 한국의 대중문화가 여러 나라로 확산되면서 대중적으로 인기를 끌게 된 현상을 무엇이라고 한다? 예능, 사극, 한식, 한류. 뭘까요? 네. 그 바람이란 뜻이죠. 한국의 바람. 그래서 한류라고 합니다. 그래서 영화나 드라마, 지금은 뭐 다른 여러 가지 콘텐츠가 지금 늘어나고 있다. 한류라고 합니다. 자, 31번. 보기의 내용과 가장 관계 있는 인물. 자, 인물이라는 건 사람을 뜻하죠. 누구일까요? 1919년 3월 1일 3.1 운동 당시 한국의 독립을 외친 독립운동가이다. 자, 3.1 운동, 그죠? 서대문 형무소에 갇혀 있으면서도 만세를 펼치다가 19세의 나이에 죽을 맞이했다. 자, 3.1 운동 하면 무조건 떠오르는 인물이 있어야 돼요. 여자. 만세를 불렀다. 누구죠? 자, 그럼 이 중에서 여자를 찾으면 되는데 누굴까요? 자, 유관순. 우리는 보통 누나라고 합니다. 자, 김구는 누구죠? 대한민국 임시 정부를 세운 사람. 아까 세종대왕 한글 만든 사람. 광개토대왕은 이제 고구려 때 뭐 땅을 아주 넓힌 사람. 자, 이 정도 보시면 자, 여자입니다. 3.1 운동 하면 유관순 독립만세를 외쳤다. 요거는 알아야 됩니다. 자, 다음 32번. 장례 문화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나흘 동안 장례 절차가 진행된다. 하루, 이틀, 사흘, 나흘. 나흘이면 4일을 뜻하죠.
4일이 아니라 3일을 뜻합니다. 3일에서 이제 5일도 하지만 보통 3일을 뜻합니다. 틀렸고요. 예를 갖추어 고인을 보내는 의례이다. 고인이라는 단어는 돌아가신 분. 자, 고인이란 말은 돌아가신 분을 우리는 고인 이렇게 말합니다. 네, 맞습니다. 첫째 날과 둘째 날은 문상객을 받지 않는다. 문상객을 받는다. 검정색 계열의 단정한 옷을 입고 축의금을 준비하다. 자, 축의금 뭘까요? 축할 때는 거 축하는 거 아니죠. 축의금은 결혼식 때. 여기는 조의금이라고 합니다. 슬플 때 위로로 주는 돈. 요게 틀렸습니다. 정답은 네, 2번입니다. 다음 33번. 경범죄로 인해 범칙금을 내야 하는 경우가 아닌 것은. 그럼 경범죄라는 것은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어떻게요? 가볍게 그죠? 위반하는 뭐 행위? 그죠? 어기는 행위 이 정도예요. 그래서 경자는 좀 가볍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가볍게 저지를 만한 범죄 이 정도면 돼요. 새치기는 줄을 섰을 때 끼어들기. 그쵸? 줄을 쭉 섰는데 중간에 끼어들다. 그래서 뭐 끼어들기 이렇게 쓸까요? 침을 뱉다. 침 뱉어도 경범죄입니다. 네, 맞고요. 음주운전은 경범죄가 아니라 술 먹고 운전하면 아주 중범죄입니다. 무거운 범죄. 쓰레기 함부로 버리는 거 경범죄. 자, 그럼 다 경범죄인데요. 음주운전은 한국에서는 술 먹고 운전하는 것은 살인과 같다. 뭐 그냥 운전하다가 사고 나는 것은 뭐 과실치사라 해서 뭐 실수라고 인정하지만 술 먹는 거는 가볍게 여기지 않고 아주 무겁게 여긴다. 네, 중은 무겁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다음은 34번. 법을 집행하는 기관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법 집행기관에는 법원과 국회가 해당된다. 법 집행하는 기관 뭘지요? 우리가 경찰과 검찰을 뜻하지요. 검찰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 범죄 수사 등과 같은 일을 한다. 검찰이 아니라 이건 경찰입니다. 법 집행기관은 직접 나서지 않고 범죄 용의자를 잡아들인 일에만 중심적으로 한다. 직접 나서지 않고 나섭니다. 범인도 잡고 다른 일도 합니다. 검찰은 범죄자에 대한 재판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고요. 재판 과정에서 직접 참여하여 범죄자에 대한 처벌을 요구할 수 있다. 네, 검찰이 하는 일 맞습니다. 자, 35번. 한국의 민주주의 발전 과정에서 일어난 사건이 아닌 것은. 한국이 민주주의 발전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일을 했는데 아닌 것. 4.19 영병, 4.19, 5.18, 6월 민주항쟁은 민주주의 발전이고요. 5.16 군사정변. 자, 정변이라는 것은 정치적으로 뭐 변을 일으켰다. 그 변은 그 난리를 일으켰다.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이 무력으로 군인들이 정치를 장악했다. 그래서 대통령이 되었다. 요거는 민주주의와 어긋나는 행동입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2번입니다. 자, 마지막 문제네요. 자, 36번. 보기에서 설명하는 지역은 남한에서 가장 높은 한라산이 있다. 유네스코 세계 자연유산으로 등재되어 있다. 이거 모르는 사람 없겠죠? 한라산 모르는 사람 없지요? 있어요? 자, 한국에 한번 꼭 가보고 싶은 산 한라산 어디에 있습니까? 네, 제주도에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자, 우리가 처음에 문제를 풀 때는 어려웠는데요. 비슷한 유형의 문제를 좀 여러 번 풀다 보면 자, 문제를 좀 더 이해할 수 있고요. 우리가 이제 공부하는데 조금 더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